안녕하십니까. SPNSB의 정희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김장훈 선생님께서 본인의 방송 경력 35년 중 가장 뜨겁고 레전더리한 에피소드라는 평을 남기셨는데요. 특히 저희 엔젤 투자자분들을 위한 연장전 1시간 영상에서는 더 뜨겁고 더 솔직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김장훈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가감없이 담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엔젤 투자자 가입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ive me the drum roll.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락스타 뉴스의 아이콘 김장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이 정말 대박이네요. 너무 오늘 멋있어요. 촬영을 하다 와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슈즈 오프여서 신발을 못 보여드리는 게 정말 아쉬운데 황금 맞아요. 구두를 신고 오셨어요. 뭔가 올해는 좀 금 쪽으로 가자. 오, 한돈에 한 60만 원 하는 것 같아. 금값이 많이 올랐죠. 아, 금을 사놨어야 되는 건데. 요즘에 형이 돈에 환장해가지고 네. 돈 좀 벌려고. 오. 양이 빨 꽉 깨물었어 진짜. 근데 저희 질문 중에 물질력이 어떻게 없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좀 물질력은 바꾸시면- 있지. 근데 물질력보다 쓰는 욕구가 더 강한 거지. 아, 네. 물질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뭐 소유욕이 없다 그런 게 어딨어. 소유욕이. 소비욕이 조금 늘어나셨군요. 그렇지. 그럼 최근 좀 어떤 거 구매하고 계세요? 구매 이거 내 입으로 말하면 재수없는데 기부 역시. 이거 아니 나는 역시. 아니 근데 형은 뭐가 있냐면 네. 나는 돈을 예를 들어 강남에 병원 가잖아. 돈을 안 받아 선생님들이. 그리고 내가 막 사람들이 항상 그걸 내가 꼭 밝히고 싶었던 게 뭐 자기는 월세 살면서 뭐 기부를 하고 그게 아니라 진짜 월세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 네. 내가 뭐 마누라랑 자식도 없는데 뭐 파라군 갈 일도 없고 네네. 뭐하러 내가 한 군데 영원한 아티스트가 자유로운 영혼이 강변에도 2년 살다가 뭐 산에도 2년 살다가 이사는 이삿짐 센터에서 해주는 거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요즘은 좋잖아. 아침에 나갔다가 가면 다른 집에 가면 재밌잖아. 음.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굉장히 럭셔리하게 사는데. 네. 황금 구두가 또 말해주죠. 그래, 럭셔리한 라이프 아니, 스타일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명품을 입어도 하도 기부를 하니까 보세겠구나 저거는. 근데 명품샵에서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입으면 자기네 거가 보세가 되니까. 그런가요? 아니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반대로 이런 건 있지. 막 테무 거를 입어도 명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별로 이제 그 기부를 하는 이유가 돈 쓸 데가 별로 없는 게 예를 들어 지방에 이제 공연을 가면 요즘은 좀 즐기고 싶어서 좋은 데 가면 2박 3일 풀빌라 가장 고급스러운데 네. 가장 좋은 방을 해. 100몇십만 원 할 거 아니야. 그쵸. 안 받아. 진짜요? 안 받는 데가 많아. 그냥 김장훈 씨 좋은 일 많이 하니까 푹 쉬다 가세요. 오. 병원도 좋은 일 그거 내가 뭐 모든 것이 무료인 남자. 그리고 뭐 먹는 것도 뭐 갈치 그러면 제주도에 뭐 고스란 제주 하면 뭐 거기서 은갈치 보내주고 네. 나물 보내주고 김치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고맙지만 그렇게 고맙진 않았거든. 왜요? 아니 어렸을 때 그렇게 막 연예인 막 이렇게 특혜 서비스 해주면 그냥 당연히 그냥 어디 가면 주나 보다 했는데 와 이게 죽다 살아나서 그런지 네. 몇 번 갈 뻔하다가 형이 돌아왔잖아. 네, 그쵸. 사고 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소중하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 그런 게. 그래서 기부를 없는 살림에도 끊을 수가 없는 게 나는 그냥 이렇게 산다. 이번 세상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들 잘해주는데 너무 고마워 진짜. 근데 그게 뭔가 잘 되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은 그게 다른 스토리인 것 같은데. 그 아주 되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그 계약 돈을 받으시고 그거를 어린이집에 다 기부를 하셨다고 하셨나? 뭐 그걸 제가 그건 어디서 사실 기부라고 하긴 그렇고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처음 언제 하게 됐냐면 1998년 5월 10며칠 날 네. 아니면 5월 한 7, 8일 요 무렵에 우리 엄마가 오더니 이 부천에 가면 그 새소망의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생일 잔치를 한다 애들이. 그 쉐키 가면 이제 뭐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는데 또 고아들이 있어요. 버림을 받아서. 그래서 네네.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갔어. 가가지고 한 번 하고 이제 왔어. 왔는데 이렇게 눈에 밟히는 거야. 근데 이걸 자꾸 약속을 하면 계속 가야 돼. 의무감 생길 것 같아서 한다.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기 한 번만 더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말려갖고 계속 가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거는 기부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동생들이 동생이 한 200명이 생긴 거지. 거기서. 그래서 애들이 뭐 예를 들어 뭐 놀이동산 같은데 뭐 롯데월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갔다가 200명이랑요? 그 전에 거기 그 성남의 푸른 학교라고 결시가도 거긴 800명이야. 그 한번 나 기억나. 롯데월드 갔는데 할인을 해주기로 했는데 말이 잘못돼갖고 뭐 얼마 30% 할인해 준대. 그래서 아니 이거는 편의점 가도 이렇게 있는 건데 할인이. 그래서 야 미안한데 딴 데 가자. 그래서 서울랜드 가가지고 60% 할인 받았나? 그래 들어가가지고 네. 한 번 소풍 가면 몇 천씩 깨져 그냥. 네. 뭐 그렇게 한 거고 뭐 해도 뭐 여름에 또 뭐 어디 뭐 여름학교 간다. 그럼 또 몇 천만 원 또 하고. 근데 또.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장훈 형님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뭐 기부하고 뭐 가서 봉사활동하고 하루 이제 뭐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과자 먹고 이러고 집에 올 수 있어요. 근데 800명을 데리고 롯데월드에 가십니다. 가지. 그리고 그 메르스인가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시장 이제 그 뭐지 시장에 대한 그 경제를 증진시키려고 자선 공연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은 한 번 하거든요. 근데 한 달에 18번을 공연을 하셨던 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 뭐가 됐냐면 메르스가 딱 터지고 나서 끝났어. 네. 그래서 메르스 그러니까 되게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근데 백화점이나 이런 큰 데는 상권이 복구가 됐는데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은 아직도 30% 선이야. 근데 웃긴 게 메르스는 이 비말이라서 오히려 백화점처럼 천장이 낮고 환풍이 되는 이거에서 옮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 메르스는 끝났거든. 오히려 시장 같은 데는 천장이 높으니까 이게 감염될 확률이 적은 거. 그리고 메르스는 지나갔고. 그래서 네네. 이 편견에 재래시장은 지저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전화를 해서 이제 뭐 그 대구가 굉장히 심했고 평택 6군데 딱 찍은 거. 순천 장덕리 뭐 여기 강동구 성심병원 이렇게 해서 6군데를 찍어서 한 번씩을 딱 갔지. 가니까 구에서 나와가지고 시청 나와서 이제 한 번 하고 과장님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50% 정도 복구됐대. 네. 한 번 더 합시다. 딱 갔다 왔어. 70%. 갑시다. 한 번 더. 120%. 오케이. 여기 끝.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순창 뭐 무슨 국립공원 이렇게 해서 대박인데요, 그래서 진짜. 그때 위기를 그래서 그때 생긴 게 반편 콘서트라고. 네. 그때 무슨 방송에서 나 그것 때문에 국민 거지가 됐는데 거기가 무조건 내가 어려워야 되는 거. 그때 잘 나갔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다 이런 게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스토리가 잘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냐면 김장훈 뭐 월세를 밀린 월세 갚기 위해 시장 통해서 이거 두 개를 섞었는데 시장 통해서 노래한 건 내 돈을 내면서 나는 전통 시장에 대한 도움이 나 혼자 홍보대사라는 인식이 있어서 한 거고 월세는 밀린 적이 당연히 있지. 깜빡해서도 있고 돈이 있고 그럼 뭐 또 그게 복이라면 복일까? 건물주를 잘 만나서 바로 건물주 내가 건물 들어가자마자 세입자 되자마자 여자분인데 고기나 드시죠 그러고 오빠 동생 했거든. 네. 오빠 뭐 야씨 오빠 기부하는데 좀 기다려. 너 착해 건물주가 또 2달 그래요 뭐 그러면 기다려주고 사람 사는 맛이 나서 낼 수 있으나 좀 밀린 거를 좀 참아주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미를 난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였군요. 하면은 뭐 그 전부터 나는 그 월세 살 때도 그 아파트도 그 건물 그 아파트 주인 그 아줌마 아들 결혼식 때 내가 가서 노래를 해줬어. 네. 축가를. 네네. 그게 난 세입자와의 미담이 많아. 네. 그건 사실 그게 6개월치 월세 정도는 됐겠네요. 가서 축하해 주시면은. 넘으면 넘었지. 그쵸, 근데 왜 그랬냐면 내가 고마운 게 뭐냐면 네네. 거기를 이제 아들내미 하려고 밤섬 현대아파트라고 2동이 있는 거야. 네네. 거긴 진짜 약간 시골 같아. 애들이 2동밖에 없으니까 나를 다 알아. 그 아파트의 자랑이야. 내가. 아니 근데 그 그게 아파트 아이콘이시군요. 심지어 화천에 무슨 쪽배 축제인가를 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시골 무슨 데서 개천에서 용난 것도 아니고 원래 난 유명한 가수였잖아. 근데 네네. 저기 보니까 밤섬 현대의 자랑 장하다 김장원에서 프레카드가 있는 거야. 아파트 갔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여름 여행을 나 거기에 맞춰서 30명이 단체로 와가지고 네. 와 그러면서 아 무슨 농촌도 이게 시골도 아니고 네. 도시에 그리고 나는 원래 유명한 가수인데 그래서 거기는 맨날 주말 되면 나가서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아저씨 오늘은 어디 안 가세요? 야 짜장면 먹을래? 짜장면 시켜 먹고 하나도 먹고 이게 사실은 뭔가 기부랑 자선 활동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그러니까 것도 기부라는 있네요. 차원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아이들이랑 그랬고 거기서는 또 복날 네네. 어르신들 노인정에 모아놓고 삼계탕 봉사를 했거든. 네네.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데 나와 네네네 예 르르 뭐 이렇게 그 경비 아저씨가 관리사무실 네 오늘 금일 6시에 우리 현대아파트의 자랑 가수 김장훈 씨가 우리 저 어르신들을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쏜다고 하니까 6시가 모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뭐 옥돌 매트 이런 거 선물하고 네. 그걸 기부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잖아. 그냥 동네 어르신들. 그냥 파티다. 난 반상회도 나왔거든. 네. 근데 아줌마들- 이게 근데 지금 엄청나게 어쨌든 거의 말씀만 들어오면은 뭐 병원비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도 되고 거의 월세 내지. 네, 어쨌든 그냥 봐주시는 것도 있고 어. 그래서 뭐 풀빌라도 가끔씩 그냥 먹을 때도 있고 그냥 그래서 알고. 지금 거의 약간 대통령 느낌이 저는 있거든요. 아이 대통령이 오히려 돈 내야 돼. 네, 아 그렇군요. 대통령이 돈 안 내면 갑질이야. 근데 이제 약간 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셨지만 처음 이제 음악을 시작하시고 방송국에 처음 오시고 이랬을 때는 조금 트러블이 저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 일단은 데뷔를 29살에 했거든. 그때 몇 년도였습니까? 그때가 몇 년도? 91년. 91년. 네. 근데 저희가 저희도 비슷한 시기에 댄서로 활동하신 분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막 뭐 음방 나갔는데 기획사 사장한테 뺨을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패싸움 나고 네, 뭐. 패싸움 나고. 내가 아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방송 형은 분위기가 때리면 때렸지 맞지는 않지. 다 피하시는군요. 그냥 나는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좋아요. 그리고 그때는 또 무명이라서 좋은 게 유명하면 뭐 똥을 싸도 좋아한다고 하듯이 네네. 무명은 좋은 게 뭐냐면 모르지만 막 살아도 되니까. 아, 그쵸. 무명은 뭐를 해도 이렇게 뭐를 관심을 안 가져. 근데 네네. 유명하면 나쁜 것도 부각이 되고 좋은 것도 부각이 돼. 네, 맞죠. 그래서 일장에 일단이 있어. 근데 유명한 게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형 무명 때가 좋아요. 지금 유명해진 때가 좋아요. 그러면 행복한 건 무명 때고 좋은 건 유명한 거고. 돈 벌어서 내가 막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때는 이제 기획사에서 사실 30대 나이를 5살 속여서 내가 그랬는데 지금 이제 63년이고 내가 62살 뭐 61살 뭐 이렇게 네. 모르겠어 나이를 뭐 몇 살 그 정도야. 오늘입니다. 오늘. 누구 모르는 몇 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 그쵸. 아니 60 넘어서 그게 뭐가 중요해. 62이건 3이건. 하여튼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91년에 데뷔할 때가 29이면 굉장히 늦었잖아. 그 시절이면 더 그렇죠. 그리고 나와 같으면 떴을 때가 36살 때거든. 98년이니까. 네. 29이면 무명으로 있다가 늦게 데뷔하고도 무명으로 있다가 웬만하면 가. 그쵸. 근데 거기서 우뚝 쓴 거야. 36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그랬냐면 29까지 대학교 88학번으로 들어가서 원래 8학번인데 매일 연습만 하고 혼자 꿈꾸고 이렇게 하다가 방송국을 갔는데 야 뭐 어쩌죠 해서 야 너는 근데 뭔데 나한테 야라 그러냐 그럼 뭐 방송국 PD님이 이 새끼가 이게 이 새끼라니 이 새끼가 어디서 PD면 PD지 이 또라이 새끼 이 웃기는 놈이네 이거 너 몇 살이야 인마 나도 뭐 이러니까 거기서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왜냐면 보통 같았으면 이제 PD가 그렇게 좀 말하면 바로 아우 죄송합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파워 다이내믹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인간의 수직적 관계를 너무 싫어해. 네. 그러니까 갑질이나 이런 걸 정말 병적으로 싫어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좀 약간 뭐 이렇게 하고 투쟁할 때 뭐 색깔이 뭐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막 이렇게 나올 때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을 그냥 힘으로 누르고 어려운 사람을 안 돌보는 거. 예를 들어 세월호 때 내가 단식을 한 게 내 좌팔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이씨 자식이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냅둬. 네. 그냥 가서 그냥 밥을 굶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단식을 해?
그 뭐 허기는 못 면해도 좀 심기는 따뜻해지려나? 오케이 가.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내가 봐도 정치적으로 보였을 수가 있지. 사실 정치적 이념에 기반돼서 했던 행동은 아니고 그냥 없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뿐이었던 거잖아요. 그냥 화가 났어. 왜 자식들 저럴까? 근데 이쪽 막 뭐 민주당은 일로 가고 하니까 또 사람들 입장이 이해가 아무리 내가 정치 성향이 아니다라고 해도 안 와닿을 거야.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좋은 게 왜 그때 거의 모든 애들이 이제 나는 거의 불사조였거든. 죽다가도 살아나고 죽다가 살아나고 했는데 네. 그 욕설 파문 때는 욕설 파문이 무슨 일이었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네. 서거 8주인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되고 네. 근데 나는 노무현 대통령 될 때 투표도 안 했던 사람이야.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음악만 하던 사람이었어. 그쵸, 네. 그 예전에 연예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갈등 구조에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투사가 돼 있었던 이상한 운명의 장난이. 정신 차려보니까 뭔가 앞장서 있었던 거군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그때 욕설 사건이 뭐냐면 그때 왜 갔냐면 대학교 후배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요. 네. 그걸 막 변명하고 이런 것도 치렀는데 대학교 후배가 뭔가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 8주기 하니까 뭔가 이제는 추모가 아니라 좀 막 잔치처럼 하고 싶은데 쉽게 얘기해서 돈을 안 받고 나오는 가수가 나밖에 없었던 거야. 다 돈을 요구하는 나는 맘대로 해. 뭐 이러고 후배 형 94학번 1겸이라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진짜 그만하지. 지가 초청해놓고 지가 욕하면 말려야지 싸움 말려야지. 지는 뒤에 빠져. 김일겸이라고 있어. 김일겸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경원대 영문과 94학번인데 걔 나한테 주사 피다가 예전에 발로 맞아서 하루 종일 그 신발 자국 하고 다녔잖아. 네. 내가 주사를 싫어하거든. 네. 김일겸 그 매니저인데 네, 네, 일겸이라고 하여튼 제 피면은 아까 오신 분은 아니죠? 아니야. 네네. 있어 그 영문과. 근데 걔가 나한테 형 도와달라는 거 그 노무현 거기 추모 공연 하는데 나는 좀 아무 도와주세요. 상관이 없어. 네. 노무현 대통령 뭐 좋아해 본 적도 없고 네.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아 참 멋있는 분이구나. 그랬는데 부산도 갔어 내가 돈 안 받고 네. 너무 좋았다고 서울도 왔고 근데 그때 이제 올라가기 전에 그때 내가 이제는 얘기하는데 다 좋아. 김정은 승질 더럽고 뭐 또라이고 뭐 개새끼고 뭐 다 좋아. 근데 그게 억울했어. 주차 안 해놨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게 그건 너무 억울했어 나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근데 무슨 일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 이 판문에 대한 좀 백스토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된 건가요? 내 돈 안 받고 하는 가서 나밖에 없으니까 난 노래하러 갔어. 네네. 갔는데 주차 마련을 안 해놓은 거야. 네. 차를 네. 심지어 사비로 오셨는데. 네. 근데 그 기획한 애가 소라라고 걔 꼬마 때부터 나 공연 기획하던 애라서 내가 죄송해요. 됐어 너는 일이나 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뭐 어디다 그때 계속 호락을 부르면서 나오라 그래서 그러면 매니저 애들이 좀 알아서 해야 되잖아. 근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정관이 없습니다. 약간 좀 무책임하게 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주면은 제가 갔다가 대놓고 오겠다. 나는 그런 걸 안 따져. 어디가 주차 안 해. 알았어. 그러고 막 걸어가고 뭐 그럼 세종문화가 뒤에 대고 올 수도 있고. 근데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그냥 계속 삥삥삥삥 돌다가 순서 되면 노래를 하고 차는 계속 삥삥삥 돌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래서 네. 좋은 마음으로 오신 건데. 혹시 저 안 튀세요? 뭐 이렇게 된 거야. 네. 무슨 모르겠어.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갖고 그 다음에 욕설이 나온 밑에서 거군요. 이제 확시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밑에서 거의 뭐 몸싸움하다 올라가는데 이거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올라가서 나는 왜 그러냐면 이거 나중에 나오면 또 변명한다고 또 이게 하여튼 그랬어.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 있었군요. 싸움이 되고 거기서 못 참고 욕을 한 거야. 네. 올라가서 무대 위에서 하신 거군요.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는 왜 하셨어요? 그냥 뒤에서 하면 되는데. 진실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욕하다 올라가서 네 안녕하세요. 뭐 정말 뭐 오늘 뭐 너무 힘들 이게 싫어서 난 거짓이니까. 있었던 게 나 지금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싸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 개 네. 어디 민중의 스틱이 기다리고 있어 눈에. 네. 이따 내가 싸우다 올라왔거든. 네. 아까 민주의 스틱이랑 이제 좀. 네네네. 이따가 이거 떼고 가수 떼고 완타치 진짜 가. 대박인데요. 네. 사실부터. 그리고 딱 겜비 없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 이러고 이제 이 개 뭐 이러고 이제
막 이거 뭐 욕을 한 거야. 네. 근데 현장에서 분위기가 좋았어. 그쵸. 뜨거워 나는 왜냐면 솔직하니까. 심지어 끝나고 나서 2시간을 내가 사인하고 사진을 찍어줬어. 네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우리 원터치는 없이. 내려왔는데 와서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네네. 형도 미안하고 그 젊은 애 이제 근데 그 중에 한 명 아저씨가 좀 문제였어. 네. 어쨌든 잘 해결하고 집에 오셨는데. 왔어. 그래서 나는 야 미안하 형이 미안하다. 아까 나도 네네. 욕하고 나도 좀 공연을 근데 뭐 서로 이제 미안하다 잘 끝냈어. 근데 아마 첫 기사가 중요한데 내 느낌에 내가 막 이런 밑에서 막 발차기 하고 있는데 누가 깜짝 놀라는데 그 기자였던 것 같아. 그 첫 기사가 아주 내가 쓰레기로 나온 거야. 네. 뭐 그에 뭐 하고 뭐 욕을 하고 경찰들한테 갑질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죄의 기본이 뜨겁다. 네. 비겁하거나 치사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갑질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뭐 승질 들어서 싸우고 미안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감정이니까. 비행기 네. 타면 죄송합니다. 경찰서 가서 벌금 내고 네. 경찰서 또 커피 타주는 거 경찰서 커피 맛있거든. 네네. 그냥 마시고 죄송합니다. 계장님 네. 죄송해요. 막 네. 경찰도 막 웃어. 그 애들이 막 아니 그 나이에 기내흡연이 뭐야 고삐리도 아니고 그 형은 50대. 근데 네. 나는 왜 그러냐면 진짜로 이게 울리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국토부로 가더라고. 국토부로 네. 연결이. 근데 그게 중범죄기는 합니다. 그러더라고. 기내흡연이. 근데 나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 네. 내가 무대 내려오면 나는 너무 솔직히 변명하자면 가수라는 의식이 없었던 거야. 그냥 똑같은 그냥 동네 형 그냥 동네 왜 근린공원 가면 매일 담배 피는 형들 있잖아. 네. 그럼 일진도 모아놓고 야, 너네 싸우지 마라. 형, 네가 잘못했네. 너 이 새끼, 야 담배 한 대 줘봐. 네. 100원짜리 몇 개 주고 커피 몇 잔 뽑아줘 가. 그냥 공원에서 뭐 그런 형이야. 내가 그랬거든 네네. 어렸을 때.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뭔가 인터넷에 발달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런 인간적인 연예인, 인간적이라 하면 그런 좀 어쨌든 사람이 다 좋은 모습 있고 안 좋은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모습을 대변할 필요도 있는데 그거는 뭔가 아예 불가능한 느낌이 된 것 같거든요. 이제는 요즘에는. 완전 내 새가슴 돼갖고 아 진짜 나랄까 말 한마디 잘못해. 맞아요. 지금도 이거 얘기를 하는 게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게 이걸 또 난 저 변명하고 핑계 대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아 그 욕설이랑 기념비 얘기하지 마. 아무도 모르는데 왜 얘기하냐.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잘. 있었던 일인데 뭐. 근데 그게 네. 왜 모르냐면 나는 오래 끌고 가질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딱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아예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욕을 하건 말건 뭐 왜곡돼서 내가 쓰레기 되건 신경을 안 써.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네네네. 뭐 억울한 게 있어도 아 됐어 그냥.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언론도 그렇고 사람들은 원하는 답을 듣지 않는 한 멈추지를 않는 것 같아. 거기서 변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변명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내 아버지가 없고 엄마 밑에서 근데 엄마가 이북 사람이라서 성질이 진짜 유관순 같은 사람이야.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변명하면 죽어. 거짓말하면 죽어. 예를 들어 외아들이고 편모 독자 호러머니 외아들인데 공부 못했다고 뭐라 그런 적 없고 공부하라는 얘기 한 적 없고 패싸움하고 들어왔으면 피나고 들어가도 싸웠네? 얘 그때 많이 맞았네? 맞기만 했네? 그럼 아니 마지막에 때렸어. 그럼 됐다 들어가 자라. 아침에 병원 가라. 뭐 이런 사람 이런 분야. 근데 뭐 친구끼리 뭐 있는데 돈 꼽을 치고 학교 가서 뭐 이렇게 사고 쳐서 혼나는데 혼자 빠지고 좀 비겁할 때. 네가 잘못 안 해도 먼저 나가서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네가 맞아라. 뭐 이런 거를 교육받았고 네. 하여튼 사내 새끼가 치사스러우면 죽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기내흡연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거는 치사스러운 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잖아. 난 그 좀 현실에서 내가 좀 현실감이 없나 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내가 그때 주차 때문에 내가 싸웠다는 거 너무 변명을 하고 싶은 게 그 설명을 했어 내가. 네네. 욕하는 건 좋은데 주차 때문은 아닙니다. 나 그 진짜 싫더라고. 연예인 나부랭이가 뭐 대단하다고 주차 그걸 가지고 내가 그럴 때 약간 기사가 약간 그 주차장에 없는 이슈로 갑질을 해서 경찰한테 뭐 욕을 했다 이렇게 프레임이 됐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쓰레기고 개새끼 다 좋아. 네. 다 좋은데 김정은 또라이야 좋은데 연예인 나부랭이 무슨 지가 뭐라고 주차를 안 해놨다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런 치사하게 보는 거는 싫다.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근데 나는 그냥 그 당시에 내 생각에는 그냥 그분들 입장이 있었겠지만 나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지가 연예인이라고 저러나 보다 생각했을 테고 나는 나대로 지들이 공권력이라고 갑질을 하네. 네. 서로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점은 뭔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요즘은 신경 많이 써.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전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에는 어쨌든 뭐 아까 방송국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방송국에서 그 피디님 뭐 권력이라든지 그 사람들 간의 상하 관계 뭐 사실 형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꼬고 있는 것 자체 이런 거가 사실은 훨씬 더 엄격해가지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내 그거대로 하겠어 락스타 라이프를 살겠어가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걸 하신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 락을 한다는 느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내가 후배들한테 군기 잡고 이런 게 없는 게 네. 고2 초에 고등학교를 잘렸거든. 네네. 그러니까 난 고2 초에 이제 내가 어렸을 때 형 왜 잘렸냐면 도박하다 잘렸어. 네. 내 꿈이 도박사였어. 네네. 그때가 고등학교 때면은 45년 전인데 판돈이 100만 원이 넘었어. 꽤 하이 와, 게임이었네요. 등록금을 걸고 학교에서 일단은 해. 나 마포단에다 잘렸는데 그리고 지역 예선을 거쳐서 그쪽에 뭐 숙문 뭐 이런 데 있어. 그 마포에. 그러면 거기서 딴 애들이 와서 붙어. 거기서 딴 애들 또 올라와서 이제 하이 레벨로 올라오면 거의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전국구 토너먼트 느낌이었네요. 완전히. 근데 어떻게 걸렸냐면 그다음에 중국집에서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일진이 아니라 그냥 음성 서클이 많았어. 뭐 네네. 암흑가, 옥수, 우리는 뭐 1학년 3박에서 완쓰리. 진짜 유치하죠. 야 완쓰리. 뭐 처음에 짱구라고 했다가 우린 짱구가 좀 이렇게 나 짱구야 뭐 이렇게 바본데 오히려 자기를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 들이받아 약간 이런 뉘앙스도 노래도 있겠네요. 만들어서 뭐 진짜 유치해. 나가신다 짱구가 나가신다 물러 섞어 그다음에 붙어 아씨 그러면 이제 막 파이프 들고 네. 진짜 지금은 모르지 그때는 그 시절을 거칠었던 것 같아요. 진짜. 패싸움이 문화였어. 네. 매일 패싸움이야. 뭐 시비 붙으면 제가 어디 음성 서클 하면 야 끝나고 우리는 또 마포고등학교 강변에 있었거든. 네네. 그럼 둔치 나가서 싸워서 도망갈 데 없어. 네. 수영을 해야겠네요. 물로 뛰어들어야 돼. 맞아 죽을 것 같으면. 갈 데가 없어. 나갔는데 야 그럼 이따 끝나고 둔치에서 했는데 우리가 연결이 안 돼서 한 3명 나오고 쟤네 20명 나오는 날이 있어. 와씨 애들 연락 안 돌아가지고. 핸드폰이 뭐가 있어. 그쵸. 물로 뛰어들든가 바르든가 네. 해야 돼.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딱 나갔는데 나가서 야 패싸움인가요? 네. 이제 붙기로 한 거 맨날 그래고 네네. 어디랑 어디 한다 그러면 구경 가고 야 어디 붙는데 그러면 나가서 구경을 그러니까 해. UFC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냥 그런 걸 봤겠네요. 그때는. 그 드라마 보면 왜 품행제로 뭐 신라의 달밤 네네. 바람 뭐 이런 말죽거리 거.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 네네. 진짜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랬기 때문이야. 어디랑 싸운다 그러면 가고 누구랑 그러면 이제 가. 근데 그날 어떻게 하다 시비가 붙어서 어디랑 붙는데 알았어. 안 그래도 그게 내가 암흑가였나 그랬어. 아 크루 이름이. 암흑가 뭐 형님 영마 크루 이름은 원쓰리. 원쓰리 대 암흑가. 그래서 흑가 한번 벼르고 있었는데 암흑가 셌거든. 암흑가 너는 알았어. 걸렸어. 그래갖고 이제 곱비리들이 그다음 이제 영마차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뭐 중동 이사 중동의 24반인데 각 반마다 짱을 뽑아서 만든 게 있고. 아 낭만 있다. 근데 뭐 연희중학교 2명한테 발렸다 뭐 이런 전설들이 있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싸움을 잘 못해 애들이 한 발에서 했으니까 이게 13억에서 뽑은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나마 10명 나와도 될 것 같은데 3명 나온 거야. 아 쫄아가지고 안 나왔구나. 7명이. 아이씨 그 저쪽 20명 나오고 그래서 뭐 구경하고 있고. 네. 근데 거기도 친한 애 있잖아. 그래서 야 굳이 싸우겠지? 이제 뭐 이러면서 어떻게든 무마를. 야, 근데 이게 사실은 싸울 건 아니야. 근데 니들 새끼들아, 니들이 쪽수 많다고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니지 그러면은. 네네네. 가오는 또 챙겨야 되니까. 야, 그러지 마 꿀키는 야 막말로 이거 아니면 너 나랑 친구잖아. 개인적으로는 이게 애매한 거야 지금. 야 붙으면 붙어 이 새끼들아. 근데 이제 보고 있으니까 저기서 볼 때는. 보면은 우리가 굴하지 않고 싸우는 걸로 보이는 거야 3명이서 막 어떻게 이 새끼 진짜 내가 야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가만 있어봐 확 이거는 막 하면서 근데 하다가 근데 저쪽 시체가 떠내려오는 거야. 야 저 시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진짜 거기 시체가 상당히 많이 떠내려와. 네? 하루는. 그래갖고 그럼 가서 하다가 소리가 이상해지는데. 아니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진짜 많이 떠내려와. 네네. 상류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거로 한번 무마된 적이 내가 그 기억이 그래서 와 그게
죽은 자갈량이 뭐 사마다를 뭐 저거 했다고 이겼다고 그러지. 와, 저 돌아가신 분이 나를 살렸구나. 저거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오질오질한데요? 그때는 진짜 MSG 하나도 안 친 거고 매일 매일이 그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맞고 왔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럼 맨날 나가잖아. 친구들 야 내가 너 다시 커버 쳐줄게. 이런 밖에 느낌이죠. 나가면 네네. 형들이 도리구찌 쓰고 진짜 이거는 도리구찌가 뭐예요? 이 일본 순자 같은 모자 있잖아.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배바지가 유행이었거든. 네네. 딱 입고 명치까지 올려가지고. 명치 그런 백바지. 형들이 한 10명이 밖에 병박스 그렇지. 저건데 이제 대박인데요, 저거. 저거를 한 19살 이런 애들 쓰는 거야. 시라손이네요. 그냥. 그래서 앞에 병박스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앞에 1번 때 꼬마 놈인데 한 놈을 이렇게 까불어 때렸는데 걔가 알고 봤더니 그 동네 형들이 역마차 뭐 이런 형들이야. 아, 영마차가 제일 센 크루였군요. 그거는 사회 그거야. 마포 지역에서 유명한. 아, 조직이군요, 거기는. 조직이야. 거기 이제 프로네요. 거기 아마추어가 형들이 아니고. 온 거야. 야야야, 너 찾아. 왜 그랬대? 야야, 그럼 뒤로 이제 도망가고. 네, 도망가야죠. 그러고. 근데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중국집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담배피면서 이제 돌리고 있는데 네네. 그때 우리 숙적이 동도공고였어. 네. 진짜 무서워 애들. 막 네네. T자 뭐 삼각자 이런 거를 막 찍어. 공부다 보니까. 농고보단 나. 농고는 쟁기 들고 나오잖아. 그쵸. 죽어. 꼬미. 죽어. 진짜 막 이런 거 막 해서 근데 옆에서 야 조용히 해라 그래서 뭐 이 새끼들 뭐 씨바박 뭐 이렇게 하고 네. 와장창 한 다음에 치고 봤는데 중국 주일 아저씨가 전화를 한 거야. 경찰서에 왔는데 보니까 판돈이 아, 그렇게 걸리셨구나. 그래서 학교에 연락이 돼서 가니까 결국 얘가 돈을 다 등록금 못 내내도 그거 땄구나. 뭐 이렇게 된 거야. 네. 실제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개념도 그냥 이거가 유행이니까 섰다가 그러니까 패싸움과 섰다가 문화였군요, 그 당시에. 섰다는 그냥 어떤 소수 계층의 문화였고 엘리트들만 마니아들 패싸움은 일반적으로 그 신라의 달방 보면 500대 500으로 붙잖아. 네. 학교 가면 네. 진짜 그랬어. 네. 그때는 어디 맞고 왔다 그러면 그냥 가 그러면 그냥 모여 그 학교 앞으로 네네. 한 50명 가 있으면 내려오면 그냥 난사. 네. 그 친구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극장 갔다가 다른 학교 갔다가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막 이게 근데 저희가 얘기하려던 주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이 얘기 왜 패싸움 얘기를 내 말이 지금 한 시간을 패싸움으로 아 저는 옛날 방송국 진짜. 분위기 듣고 싶었는데. 배고파.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건 처음에 기부 얘기를 시작했어. 네. 그러다 갑자기 패싸움이랑 도박 얘기로. 아니, 저희는 안 물어봤어요. 내가 네, 근데 재밌네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를 오, 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네. 근데 그래서 근데 그때 웃긴 게 뭐냐면 네네. 나는 학교를 그래도 내가 벼락치기로 하고 막 뭐 서클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서클을 만든 거는 일진들을 깨기 위해서 만들었어. 임꺽정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 막 반골 약자를 계속 보호하시네요, 근데 진짜. 우리 거기에 진짜로 짱 먹는 애들이 진환이랑 병훈이 이런 애들이 있었어. 그분들 요즘 연락하세요? 진환이는 주식해갖고 잘 살고 병훈이는 죽었고 네. 많이 죽었어. 용재랑 거 많이 죽었어. RIP네. 형 나이 때 되면은 네네. 많이 죽어. 네. 많이 죽어. 진짜 이제는 리얼이네요. 이제는 친구들이 가더라고. 네. 많이 죽었어. 네네네. 그래서 야 나이가 많긴 많구나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죽었어 옆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반에서 처음 만든 게 용섭이 형이라는 형이 3년을 꿇었는데 3년이나 꿇을 수가 있나요? 꿇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네. 3년 꿇으면은 먹어줘. 뭐 소년원 갔다고 이런 거잖아. 그런 그러면 거구나. 뭐 거의 뭐 이러는데 너무 애들 괴롭히니까 음. 그 형을 작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게 원쓰리의 시초다. 시초가 더 이상은 못 당한다. 그래서 청소할 때 내가 이제 총대 맨 거야. 그러다가 야 섭섭아 그랬더니 이 병렬 섭섭이었거든. 네네. 그래서 그때 뭐? 그래서 청소해 그랬더니 이 새끼 미쳤나 그래서 청소하라고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근데 그게 평상시에도 그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따뜻하게 하다가 완전히 돈 달라고 얘 형 돈 주고 네. 야돈 주고 형 얘 얼마 더 드려요 뭐 이렇게 네. 너무 무서우니까 네네네. 난 또 겁이 많았거든. 네네네. 근데 갑자기 야 그러니까 미쳤나 이게 이제 그런 좀 거. 이제 좀 그 숫자로서 좀 이제 채워졌으니까 약간 자신감이 생겼군요. 네. 그래서 이 새끼 점심을 잘못 쳐간다 그런데 요걸 내가 했는데 애들이 안 쫓 애들 보니까 쫄았어. 평소에 이렇게 밟힌 게 있으니까. 근데
일단은 모르겠다. 이거 내가 괜히 총대매 가지고 네. 안 오면 나만 쳐지는데 이 형한테 이 형 무서운데 이거 막 칼 갖고 다니고 이러거든. 네. 그래서 이따가 점심 굶었다 이 새끼 했는데 애들 와가지고 이제 막 작살 낸 거야. 잠시 후에 청소년 코피 나고 약간 레이드 느낌으로. 네. 형, 피 닦아 형. 형 그러니까 왜 그만 괴롭혀 형. 네. 그냥 10,000원 막 예를 들어 1,000원 있는 거 1,000원 가져가면 어떻게 100원씩 줄게. 그럼 이제 세율을 좀 낮춰달라. 어. 네네. 그래서 이제 조정해갖고 형도 이제 친구가 되고 잘 되고 네. 그게 된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유지하는데 다른 데서 뭐 결투 신청이 들어오고 그때 그게 문화였어. 근데 장훈이 형님 지금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약간 총대의 역사 같아요. 근데 웃긴 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네. 진짜 내가 싸움을 못하고 겁이 많았거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는 겁이 없어졌는데 왜냐면 나이가 드니까 뭐 내 삶의 신조가 난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 미련 없다 이거니까 겁이 없어. 네. 이게 순리라면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상관없어. 근데 뭔가 이런 싸움도 그렇고 기부도 그렇고 사실은 주변에서 뭔가 장훈이 형 나서지 마시고 그냥 우리 쉬셔도 되는 건데 왜 꼭 나서서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세요? 그게 내 크리스찬이지만 팔자가 그런 게 네. 한 번 내가 이런 게 있었어. 네네. 뭐 세월호 그걸 때 주동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게 나왔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진짜 그 비하인드가 세월호 일주기 때 가는데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유가족들. 이 투쟁은 다른 투쟁이다. 네네. 난 진짜 거기서 외로웠어. 막 나는 그냥 같이 싸우고 싶어서 갔는데. 아니 나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유가족들이 싸우는 그 대모하는데 가지 마라. 위험하니까. 근데 내가 구경을 가서 이제 단식할 때 봤는데 외국 애들도 많이 왔어 구경하러. 그럼 피해는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뭐 자꾸 뭐 기동태학대 와서 하자는데 욱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알잖아. 1987 세대니까. 잘못하면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건너가서 이거를 관광객들이 유가족들 빨리 빼서 보내야지 다치겠다. 그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경찰이 나를 못 건너가게 한 거야. 나 단식하고 난 찍힌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막 싸우다가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 한 300명이 날 서 있는 거야 줄을. 그래서 김장훈 그래서 나는 그걸 데모를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외국 관광객들이 다칠까 봐 구경하다가 네. 이게 그날은 큰일 나겠더라고. 딱 위에서 보니까 우측동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욱 움직인다. 야 이거 잘못 깔려 죽어. 근데 유가족들이 있으니까 유가족 빨리 빼서 빨리 이거 해야겠다. 네네. 뭐 예를 들어 민노총이나 이런 뭐 맨날 했으니까 거기 싸움도 잘하니까 전문가분들이니까. 전문가 네. 선수들이니까 하는데 유가족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 네. 했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 미는 거야 뒤에서. 그래서 야 밀죠. 그러니까 앞에 경찰들도 이렇게 돼서 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미는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에이씨 이렇게 돼서 근데 A씨로 왜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밀다 보면 감정이 외국에 보면은 축제하다 갑자기 폭동으로 바뀌는 게 많은 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심리가. 근데 나는 앞에 경찰 동생 애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야 내가 가는 거 아니고 뒤에 밀지 말라고 나 나가려도 못 나가는 거야. 네네네. 그거에서 내가 밀린 거 한 번은 또 뭐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는 그냥 시민으로 섞여 있었는데 언놈이 와서.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좀 많이 가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갔는데 언놈이 와서 내 팔자가 진짜 웃긴 게 굳이 그날도 내가 하러 간 게 아니라 나는 구경하러 인도에서 이렇게 유치팅에 올라가서 구경을 한 거고. 원래 구경을 좋아하시는데. 구경도 그렇고 걱정이 되는 거야. 네네. 가족들이 갔는데 그런데 갔다가 이거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경찰이 날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싸우다가 돌아서 스토리가 가는데 뭔가, 네, 반복이. 뒤에 이렇게 300명 있다가 저 세정문의 계단에서도 김장훈 그래서 이게 아닌데 내가 그래서 잠깐 나 나갈게 그랬는데 뒤에 야 밀지 마. 그러니까 앞에서 경찰 애들이 밀고 야, 내가 미는 거 아니라고 나오라고 이 새끼야. 네. 뒤에서 야 밀지 마. 그러다 김장훈 계속 하고. 막 밀려다 아이씨 진짜 막 그리고 거기서 막 난투 가니까 주동이 된 거야 내가. 나는 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리고 한 번은 네. 내가 네네. 끝이 없네요 이게. 청와대 100m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있는 게 나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네네. 100m 앞에 갔어. 뭐 탄핵 이렇게 해서 오늘 들고. 구경을 하러 가셨군요 그때. 아니야 그때는 갔어. 그때 갔군요. 좀 다르네 좀 다르네. 박근혜 탄핵 이렇게 갔는데 온놈이 와 장훈이 그랬더니 나를 목마를 태워서 이렇게 내의제상을 이렇게 올라오니까 케이블 TV 다 종편들이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된 거야. 나는 그냥 시민으로서 그때는 왜 갔냐면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게 비하인드가 나는 진짜 많아. 내 의지가. 근데 그거에 좋은 게 뭐냐면 숲툰이 되다 보니까 인스타에
정치 성향이 가장 스위스한 연예인이라고 1,000만 조에 넘은 게 나왔거든. 스위스? 영세 중립적이다. 중립적인. 이게 어떻게 애들이 만들었냐면 첫째 이런 게 나와. 방송에 나가서 난 3번 찍었는데 이런 게 나와. 네네. 몇 번 찍었다고 얘기 안 하잖아. 근데 그때가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 됐을 때야. 네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축가를 불렀거든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님의 당선되셨을 결혼식. 때. 근데 나는 이명박 대통령 몰라. 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연락이 왔어 인수위원회에서. 아, 네. 아, 섭외였군요. 그래서 그냥 해서 오케이 알았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3천만 원이다. 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니 대통령 축가인데 무슨 그래서 아니 그 예산이 있을 거 아니냐고. 네. 그 뭐 아, 적어서. 아니 거기서 좀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니 다들 그냥 오신다. 그럼 다들 그냥 오는 사람 하세요. 아, 페이를 말하니까. 아, 그러니까 네네네. 다들 영광으로 알고 그거 영광은 내가 결정하지 뭘 거기서 영광을 강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딴 사람 하세요. 영광으로 하는 사람 하세요. 그럼 이렇게 된 거. 나 이명박 대통령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 3번 찍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1번이었거든. 네네네. 예? 나 민노당 찍었어요. 권영길 씨 그랬더니 네. 이거 TV에서 얘기한 거야. 아, 예, 예. 난 찍었으니까. 네네네. 그 전까지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내가 선관위 홍보대사를 했는데 돈을 많이 받았거든. 네네. 안 한다 그랬다 안 했는데 돈을 되게 많이 줬다. 그래서 했어. 해야죠. 그래서 그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찍어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날 태어나 처음 투표를 했어. 부끄러운 얘기인데 나는 그때까지 이런 세상에 노래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 아,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진짜 아예 없으신 분이었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내가 그리고 절대로 연예인은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아예 정치뿐만 아니라 노래 말고는 관심이 없어. 예술. 어떤 것도 관심이 없고 네. 미친놈이야 노래에. 또라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줘서 그렇게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것도 잠깐 최선이면 차선이라도 찍어야지. 근데 그리고 안 찍으면 내 양심에 찔리죠. 근데 아, 보니까 해야죠. 비겁하면 안 되죠, 또. 최선 차선 둘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럼 차차선으로 해서 3번을 찍은 거야. 네. 그래서 솔직히 3번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왜 나오세요?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명박 싫어해요. 예? 그래서 근데 싫어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싫어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 전에 BBK 났는데 보니까 거짓말 같고 네네네. 이명박 대통령 거 같더라고. 근데 네. 이래서 내가 되게 멋있었어. 뭐냐면 네. 그거 왜 나오냐 그래서 아니 민주주의 아니냐. 개인적으로 내가 싫어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면 등을 돌리지만 대통령은 다수에 의해서 됐으면 존중을 하고 그쵸. 여기에 국가의 등을 돌리면 대표니까. 내가 국가에 등을 돌리는 거니까 내가 밝혀질 때까지 응원을 합니다. 난 네. 이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됐다고 해서 아니라고 하는 건 난 그건 아니다. 난 오케이다. 그래서 내가 3번을 찍었지만 3번이 떨어지고 1번이 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수가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응원을 한다. 그래서 네. 난 축가를 간다고 하는데 돈은 깎지 마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쵸. 그래도 다 뭐 유명한 사람 그럼 그 사람들 하세요. 왜 나한테 그래요? 나는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를 본 적이 없다. 모르세요? 그래서 몰라요 나는. 네. 그럼 왜 모르죠 나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다가 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되게 의미가 괜찮잖아. 이 사람이 뭐 3번을 찍었는데 의미가 좀 그쵸. 되잖아. 그래도 민주주의를 대변해서. 네, 그리고 네. 되게 상식적이지 않아? 그래서 했는데 이제 깎다가 이제 1800까지 내려온 거야. 쪼잔하게 진짜. 내가 막 그랬거든. 내가 물어볼게. 하나 물어봅시다. 네. 거기 무대를 2만 명까지 하려면 높이가 4.5m 정도 하고 그 대통령 취임식에 위에 100명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네. 목재를 새로 짜서 해서 안에 상을 대면 최소 2억 5천원 3억쯤 들죠. 무대 만드는데. 바로 딱 나오셨군요. 예, 그런 거. 네. 그죠? 자, 그리고 안에 폭파 탐지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가면 한 7, 8천 하죠. 폭파 탐지. 예. 그럼 가수가 객관만도 못 합니까? 네. 목재만큼도 안 돼요? 네. 왜 국가가 가수를 네네네. 돈을 정하고 제가 받아서 기부하는 건 오케이지만 너는 영광으로 알고 와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전체주의 국가고 시장경제 아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없잖아. 그렇네요. 그렇긴 한데 조금만 그래서 1800 가기로 한 거야. 네. 갔는데 나는 그냥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그 전날에 당선자가 리허설 현장을 보러 오니까 와줬으면 좋겠대. 네. 근데 나한테 불안해서 립싱크를 하라 그랬거든. 네네. 주최 측에서 가사를 바꿔서 혹시나 해서. 아티스트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지점이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뭐 알았다고 아침에 노래하면 불편한데 그래서 목 잠겼으니까. 우리 기쁜 날을 하고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리허설 할 때 와서 근데 립싱크는 굳이 리허설 필요 없으니까 저는 안 갈래요. 그랬더니 당선자 온다. 아니 당선자가 왜 오냐고 갈 일이 없고 그때 진짜 그때 싸가지 없어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뭔데요? 그래서 밴드 멤버들의 일사에서 당구치기로 했어요. 그때 예? 그래서 하여튼 인수위원회는 진짜 날 죽이려고 그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안 갔어. 안 가고 이제 하고 근데 그 다음에 광우병이 터졌잖아. 네. 그걸 또 내가 나갔네. 뭐 올라가신 거예요? 시위에. 집회는 주동자가 된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님의 그 취임식 공연하고 광우병 시위에 리더 격으로 또 가셨군요. 봐 3번을 찍은 놈이 3번을 찍은 1번이 당선되니까 축가를 부르고 1,800만 원 1번에 받고. 한 거에 광우의 주동인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동생 가수애가 거기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가지 마. 왜 너는 가수가 그런 데 자꾸 가. 네네. 내가 그때까지만 그랬어. 네네. 가수는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야 인마. 그쵸. 가지 마 이 새끼야. 뭐 간다. 네 위주로 가고 싶어 진짜? 알았어. 그러면 응원할게 형이. 그래서 이제 전화 끊었어.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형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예인들 나오면 잡아간다 그랬다는 거야. 나 그런 거 못 참잖아. 공권력 막 갑질 막 힘으로 누르는 거. 무슨 근거로? 그랬대.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력계 형사가 그 광우는 고등학생이 주동을 많이 했어. 네. 처음에 인터넷으로. 고등학생들이 했어. 네. 희한하게.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웃긴 이유가 있어. 네. 내가 생각한 과학적인 이유가. 알겠습니다. 근데 해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했는데 강력계 형사가 수업 시간에 고등학생을 잡아가는 게 기사에 나왔어. 내가 진짜 화가 났었거든. 네. 야 어떻게 그 어린애를 수업 시간에 그 성역인 학교에 와서 그러고 있는데 얘 내가 아는 가수 동생 얘를 잡아간다고 그랬다고 하니까 이거랑 연결되면서 확 해서 야 이씨, 해야겠다. 내가 나갈게. 그냥 그거에 내가 빠이 간 거야. 그래서 내가 간다. 그러면서 이제 싸이월드야 그 당시. 네네. 이랬대는데 경찰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 개색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네이버에 아주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 대표가 와더니 경찰서에서 공문이 온 건 아니래. 그러니까 이걸 내려달래. 네. 싸이월드 글을. 그래서 네네네.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더니 그 팩트가 아니까. 그래서 사장한테 그렇게 겁이 나면 왜 애를 내보내냐 거기다가. 내가 내버렸어. 됐다고. 그럼 내가 다시 했어. 자 어디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공문은 아니고 풍문으로 들렸답니다. 풍문으로 들었는데 지금의 공권력으로 작태로 볼 때 그러고도 남지 싶지 해서 그러므로 결론은 잡아야 할 테면 잡아가라 이 개. 그리고 이제 나는 광우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 그냥 네네. 익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네네네. 약간 뭐냐면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죠. 미국한테는 개기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였어 나는. 네네. 그 내 팔 다 이게 있다.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하신 거네요. 뭐. 아니 경찰이 그 고등학생을 잡아먹어 일단 나는 그런 그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선생님도 네. 얼마나 무기력했을까. 네. 감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 어린애를 잡아가 이거에 분노했고 그거에 연타로 내 후배가 가수들이 많이 났거든 그때 하는데 그걸 잡아간다고 얘기를 나한테 하니까 이건 아니지. 근데 그게 풍문이기는 했다. 풍문으로 들렸다는 네. 건데 그럴만 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갔는데 딱 밴 나는데 카메라가 진짜 100개가 내 앞에 와 있는 거야. 근데 김현수 씨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저 후배가 무섭다 그랬어요. 뭐 이럴 수도 없고 네. 뭐 할 말이 없잖아. 네네. 광우병에 대한 건 잘 모르고.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미친 뭐지 뭐 이래갖고 가서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때는 그랬어. 그래서 네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밴 타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연예부 기자는 빵 터지고 어떻게 밴 타고 뭐 이거잖아. 네네네. 그 글로리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왔어요. 그쵸 재준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잠깐만 후퇴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가수니까 노래로 얘기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약간 중저음으로 만들려고. 내가 한 게 산호라면이랑 소나기 불렀거든. 네. 이게 소 문제니까 네. 소나귀 요걸 하자. 이제 혼자 그 와중에 하고 나서 그 와중에 니네 편집 알아서 해. 네. 그 와중에 주최측이랑 내가 싸운 거야. 또. 주최측이랑 주제 뭐냐면 근데 주체 도와주러 나오신 거 아니었어요? 갔는데 나한테 이제
MB 아웃 이걸 들고 올라가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야 이것까지 가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이 광은 뭐 잘 모르지만 이 주권의 문제다 이거는 소보다.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좀 알아보니까 네. 일본은 뭐 20개월 누리 30개월이고 이건 주권의 문제니까 소고기를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면 이 주권과 싸워야 된다. 뭐 이거다 했는데 게다가 삐진 거야. 처음에는 형님 막 이러다가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빠이가 야 학생 일로 와봐. 학생 아닌데 사람 죽을 때까지 학생이야 인마. 야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랬더니 그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 확시 야 형이 얘기하면 들어. 이게 너네 작전이 없어. 그리고 같은 편일 때 그러다 갑자기 얼굴 바꿔. 그리고 막말로 너 그 정도 됐으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집에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김장훈 씨가 그렇게 말씀. 김장훈 씨 이런 씨 막 말리고 거기서 무대 뒤에서 날라차기, 네. 난리가 난 거야. 네. 그래갖고 짜증나 그래갖고 그 매니저한테 야 가서 소주 팩 한 팩이랑 담배 좀 줘봐. 그래갖고 필 데가 없잖아. 무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 네네. 담배 소주를 마시는데 누가 담배는 누구야? 막 그런데 누구야? 신나지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기내의변이 딱 그게 있어. 그래서 그래서 좀 있다가 그때 위에서 승환이가 노래하고 있었을 거야. 승환이도 그때 처음 나 이승환. 네네. 그때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많아. 국민적으로 스포트라이트 받게 된 계기가 됐군요. 제동이도 김제동도 걔도 그런 애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그가 사회를 봤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는 좌우 이게 없었어. 네. 되게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 네네. 그냥 지지를 많이 받은 분이야. 그래서 그런 게 없었어. 근데 그 이후에 막 생긴 거지. 막 좌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그때는. 지금처럼 막 원수가 되고 이러지 않았고. 아예 달랐군요 분위기가. 그때는 그 취임식 축하하는 게 모두가 막 그렇게 좋아하고 막 영광된 그런 거였어. 어쨌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당선한 자리니까 축제 그때는 느낌으로. 오케이 뭐 이런 거였어. 네, 그리고 그랬군요.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 1번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날 어떻게 됐냐면 딱 올라갔어요. 오늘 멋있게 이 자리를 위해서 할 때부터 벌써 우 하는 소리가 딴따라잖아. 의미도 중요하지만 일단 무대에 가는 게 있잖아. 근데 하다가 에너지가 엄청났군요. 그때부터 막 올라와. 그런데 오늘 경찰을 향해서 일림의 외침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외친 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투 있잖아. MC가. MC가 오, 혹시 네네. 이분의 투쟁과 이분의 기치 이랬을 때 분연히 떨치기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승리하라 뭐 하면서 난리가 났어. 막 1부터 하다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마주친 우리 민족 가수 김장 우와! 그러면서 하는데 몇만 명이 10만 명. 10만 명이 그 전까지 3,000명 그 전날까지. 이야. 근데 진짜 안 보이다가 빛이 갔는데 저 청계천까지 훅 하고 움직이는데 진짜 뚜껑이 날아가면서 막 산노래만 하고 막 난리 났잖아.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집에 왔어. 네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김장훈 주동해서 이 행사 그 다음 날부터 100만 명까지 나온 거야. 그래서 광우 그걸 미국에서 감히 어떻게 하질 못했어. 이거 더 가면 반미 감정이다. 네. 정부를 난 도와준 거야. 할 말이 있잖아. 야, 네. 우리가 이거 하면 국민들이 난리가 난다. 도와준 거야 어떻게 보면. 네.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 근데 모든 단체에서 김장훈한테 연락 올 거 아니야. 와달라고. 그쵸. 잠수 탔지. 네. 나는 그 개념을 갖고 간 게 아니니까. 네. 한 군데도 안 가니까 뭐야. 지가 민족 투사 아니었어? 어디 간 거야. 네. 아무데도 안 보여. 그리고 나는 주최 측 애들도 경찰에도 정부에도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야. 늘 외로웠어 나는. 어디 가면 다 싸웠어. 네. 왜냐하면 같은 편이라도 아니면 그건 아니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뭐 MB하고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광우는 광우에서 끝내야지. 더 가면은 정치적으로 이게 가기 때문에 네. 우리 민족의 주권에서 끝내야 돼. 옳은 얘기인데 그거 뭐라 그러면 아니라니까. 맞죠. 그러다 이제 뭐 하면은 야 그러니까 가수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네. 내려와서 그때만 해도 이리 와봐. 확시 이게 요즘에 확 유행어인데 네. 형 유행어였어. 확시 이게 네. 그걸 내가 폭삭 속았수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렸을 때 네. 확시 그냥 울 때 뽑아버려 이걸 그냥 확 척추 내려 이 새끼야 너 진짜 확 뭐야 야 내가 연예인이라서도 못 때릴 것 같아서 개기는 거지 형한테 뭐 이런 거였거든. 지금은 그렇지 뭐 지금은
저는 못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저는 겁이 많아서 요건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즘 버튜버 하고 계시잖아요. 거튜브가 뭐야? 버튜버. 그거는 지금 성형 중이야, 걔. 네네. 자, 여기까지 왔어.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인스타에 올라온 게 요 세 번째 사진까지 나왔잖아. 여기만 해도 봐. 3번을 찍었는데 큰 마음으로 1번에 그 취임식을 갔다가 1번이 잘못하니까 주동을 했어.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때 보니까 대학교 와서 둘이 어떻게 하다 이상하게 만세를 부르는 사진이 있더라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랑. 네. 그 다음 아, 사진. 둘이 투샷으로 나온 사진이군요. 그래서 아니 나는 되게 잘하실 줄 알았어. 뭐를요? 아, 그 약간 대통령. 되게 깨끗한 처음에 그랬어. 네네네. 그래서 투표는 그때 내가 안 했어. 네. 근데 저 봐. 네. 저렇게 해서 만세 부른 거 있어. 네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사진이 박근혜 아웃 탄핵 이 5개 나오니까 애들이 이거 또라이야. 요거까지 갔군요. 그러니까 또라이 이 형 또라이 아니야 그러더니 저 봐. 이 형 또라이야 그러면서 진짜 중립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위스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이 형은 대박이다. 무슨 좌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면 아닌 거고 가족이라도 아니면 아닌 거고 나쁜 자기가 싫어해도 국가에 도움이 되면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이렇게 만들어서 정치 성향이 가장 스위스한 연예인 처음에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구나. 날 살려줬지 밈이.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내려간 8년 동안 정치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을 했지. 복귀하면서 자숙하고 이제 복귀하면서 앞으로 저는 공연과 나눔 사업 3가지만 하고 어떠한 갈등 구조에도 안 가겠습니다 하고 뉴스도 끊었어. 네. 몰라. 이젠 뭐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연락해서 뭐 나와달라 뭐 사실 최근에 부탁하달라.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뭐 있어요 하면은 난 몰라. 그 스트레스가 없어. 형이 뉴스를 끊으니까 10kg가 살이 찌더라.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계속 금연처럼 네. 금연처럼 뭐 다른 몰입형이라서 보면 나가야겠다. 근데 내가 나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지. 그래도 나라가 이러면 공인으로서 시민의식 뭐 이렇게 하면 할 만큼 했잖아. 그쵸. 형 많이 죽다 하셨죠. 살았잖아. 네. 너네 집에서 잘 때 형은 저 현장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주동을 해본 적이 없어. 밀려서 주동을 했지. 그래서 온갖 블랙리스트에 내가 다 했잖아. 네. 온갖 행사 다 잘리고 네. 내가 언제 불평불만을 했니? 누구한테 뭐를 했니? 누구한테 미루고 했니? 핑계를 대니? 말도 못해. 네. 세금 털리고 무슨 뭐 마약으로 몰려고 네. 내 간호사 피부과 다 가서 취조받고 말도 못해. 한마디도 안 했잖아 형이. 네. 다 오케이 나는. 그리고 나는 지금 그냥 가족들이랑 약속을 했어. 내 엄마가 88이야. 네. 그 노모와 약속을 했다고. 엄마 그 노모가 60된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한심해서 앞으로 나는 내 팬들한테 이제는 걱정 안 시키고 행복한 김장훈 네. 분노보다는 사랑하는 김장훈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 니네는 참 배려가 없다. 내가 이거 할 때 누구한테도 하자는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전화번호 다 끊었다. 나로 인해서 혹시라도 피해가 나랑 친하다는 이유로 피해가 갈까 봐. 지금도 그렇지만 진짜 엄혹했던 그 당시에는 막 지금도 그렇지만 막 공격을 막 연예인들 할 수 있잖아. 여러 가지가. 우리는 정말 그 블랙리스트 쫙 나왔잖아. 나는 2정권에서.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어느 기자가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렇게 나왔대. 등급이 있대. 가장 악질적인 뭐 좌파 뭐 이렇게 우파 이 기자인데 네. 김장훈은 스위스. 어떤 때는 진보 같은데 우파가 불분명함. 이게 색깔이 불분명한 가수인데 약간 좌익 성향의 보수. 그 기자들도 뭐라고 평가를 못한대. 본인만의 카테고리를 구축하셨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좌파로 몰릴 때도 갑자기 3번. 네. 갑자기 새누리당 후보 국회의원 개소식 같은 데 갔었거든. 네. 뭐야? 그 이쪽에서 막 욕하고 저쪽에서 왜 왔지? 이쪽으로 해서 나는 왜 그랬냐면 걔가 아는 동생인데 학생회장 출신도 너무 괜찮은 놈이야. 뭐 아는 동생에서 뭔가 모든 게 시작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아는 동생이 네, 많으셨나 봐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름 생각 그것도 이름 까발려야 되는데. 근데 걔가 내가 걔 공약까지 다 봤어. 네. 걔 구미였어 구미. 네네. 근데 너무너무 얘가 잘 한 거야. 그리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오케이. 근데 욕 먹을 거 알지.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욕하고 뭐 하고 그러죠. 근데
또라이 같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근데 그 당시에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듯이 지금 내가 물어 뜯기고 뭐하고 진짜 쓰레기도 되고 뭐 개새끼도 되고 뭐 또라이도 됐지만 지금 나 이렇게 제자리에 와서 원위치에 와서 잘 살아가고 있잖아. 네. 그러면 딴따라한테는 그 모든 흑역사와 모든 굴욕과 모든 것들은 축복이야. 그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 네. 그거 없이 그냥 따뜻한 방에서 등 따시게 배부리 먹고 온 김장훈과 온갖 고난과 바닥에 대가를 찍고 피 흘리고 또라이도 됐다가 기부천사도 됐다가 칭찬도 듣다가 욕도 먹다가 그 모든 그 정신병도 걸렸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SPNS TV에 나와서 60 그리고 이 지난날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오늘 한 얘기들은 방송에서 태어나서 처음 하는 얘기들이야. 왜냐하면 네. 이게 그 당시에는 변명이 될까 봐 지금 웃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은 유튜브에서 이걸 주제로 한번 할까 했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뒤안길에는 다 다른 스토리가 있거든 나는. 그렇죠. 진짜 인생이 코미디야. 네. 시트콤인 게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아는 외부와 이 내부는 너무 달라. 그렇죠. 지금 말한 거에 결단코 MSG 하나도 안 친 거야. 네. 그냥 인생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 명 인생 한 10명의 인생에서 일어날 게 나는 한 명한테서 이렇게 10명 이상인 것 같아요. 100명이나 일어날까 너무 네. 많아 진짜. 아 그럼 저는 장훈 형님한테 궁금한 게 오늘 첫마디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첫 질문하겠습니다. 장훈 형님한테 궁금한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게 막 이제 새 가슴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좀 이제 훨씬 더 살이시고 뭔가 이게 겁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처음 데뷔하셨을 때 그때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새로운 가수가 되실 것 같으세요? 승질을 안 낼 것 같고 안 싸울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싸우고 화 안 내는 게 참 재밌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막좀 편하게 이상하게 니들 만나서 그냥 개새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사실 나 욕 안 해. 네? 방송이니까 오히려 욕하지. 네, 네. 욕 끊었어 안 해. 네. 왜냐면 욕을 하면 화가 날 때 욕이 나오면 지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날 그 경찰과 싸우고 욕했을 때도 욕을 안 하고 내가 조분조분 성토를 했다면 이런 일 없을 때 나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던 게 좋아. 욕을 해서 내가 매장당했던 그게 돌아가도 난 그게 똑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는 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돌아오는 게 훨씬 좋아. 무슨 뜻인가요? 그거? 딴따라라면. 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은 많을수록 좋아. 아. 왜냐하면 지금은 뭔가 방종을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경험 잘못했다가 나 여자도 안 만나는 게 제대로 만나도 헤어졌는데 막 해코지하는 게 두려워서 못 만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 아니 그렇게까지 서글프게. 아니 안 서글퍼. 만날 만큼 만났고. 그러니까 막 요즘 보면은 뭐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끝났는데 막 던지면 이 나이에 추해져. 그쵸. 근데 그런 거 신경 써요 형이. 근데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연예인은 철들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근데 무대에선 철이 안 들어도 되는데 무대 내려와서는 그래도 나이에 맞는 품격은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꼰대 정신이 있어. 근데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내려와서는 누구보다 정상인보다 더 반듯하게 사는 그걸 원하는 시절이라면 나 그렇게 할게. 근데 그래 형 너무 답답하지 않아? 형처럼 자유롭게 살다가 근데 너무나 밑바닥과 어두운 쪽으로 끝까지 갔던 사람이거든 나는. 네. 지금 얘기했던 거에 아무리 유튜브라도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미친놈이야. 진짜 미친놈이었어 진짜. 네.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도 몇 번 있었고 네. 이제 고등학교 잘리고 나와서 살았던 시절은 미친 시절이었어. 네.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렇게 갔던 사람이니까 오히려 아주 하얗고 밝은 쪽 감사 쪽으로 와도 넌 답답한 게 없어. 담배도 한 방에 끊었고 봐봐 지금 술도 끊었지. 근데 끊었다는 게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어떤 때 너무 좋은 자리고 사업적이고 또 절자리에서 한 반병 마시고 욕도 뭐 밴드랑 있을 때는 하는데 공식석상이나 이렇게 오히려 방송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사석에서는 안 해. 네. 절제. 안 하는 게 이런 것도 있어. 그냥 내가 안 하겠다는 것도 있고 언놈이 이거 찍어서 올리면 네. 이 상황을 모르고 편집해서 올리면 그냥 나락간다. 전화할 나락 때도 걱정을 하시는 나락 아, 예. 한 방에 간다고. 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락 가면 일어나질 못하는 걸 알아. 더 이상 사고 치면. 그리고 면허 없으니까 음주 할 일 없고 내가 네. 뭐 누구랑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커피도 끊었고 담배도 끊고 뭐 없어. 누구랑 뭐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근데 되게 안 하던 한 거 하니까 재밌더라고. 내가 그랬어. 예전하고 바뀌었으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어. 당신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인생에? 그랬을 때 이거야. 예전엔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했고 하고 싫은 건 목에 칼이 돌아도 안 했는데 지금은 하고 싶지 않은 거 가끔 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합니다. 그게 바뀐 거야. 와 높다. 예전에 너 그 생각나냐? 니네 나한테 찾아와서 네. 뭐 롤모델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을 자신 있게 사는 사람. 맞아요. Trust yourself. 그래서 자신 있냐 그래서 나 인생에 자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네는 뭐가 자신 있어? 어떤 면에서요? 그래서 인생에 네가 성공할 자신 있다. 뭐 한다? 예, 자신 있어요. 그래서 형은 뭐가 자신이 있게? 뭐가 자신 있으세요? 형은 성공할 자신 이런 건 없어. 근데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뭐가 오든 내가 감당하고 행복할 자신이 있어. 야. 그지가 되든 거린이 되든 돈을 뭐 몇 조를 벌든 뭐가 와도 나는 행복할 자신이 있어. 그래서 나는 삶이 이렇게 널널하고 뭐 곤란한 일이 와도 좌절 안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 자숙할 때도 욕하고 뭐 우리 기획사 대표는 이제는 딴 걸 알아봐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은 이건 너무 크다. 그때 아니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치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진짜로 자숙을 하고 용서를 빌어보고 사람들한테 빌어보고 하라 그러면 하고 아니면은 그만둬도 난 상관없어. 그만두면 뭐 할 건데 그만두면은 그냥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뭐 그냥 원시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그냥 제일 힙한 데 가서 암스테르담 가서 그냥 진짜 거기서 뭐 떨이나 때리고 거기는 합법이니까 한국 안 들어오면 되잖아. 약이나 때리고 그냥 나라 밴드나. 무섭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은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잖아. 네네. 지금은 그때 그때는 가상적으로 봤을 때. 그때 내가 이제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노래 인생이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난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그럼 제 약하나 경찰 안 해 나는 법으로 저거 하는 건 절대 안 해. 마약 안 해. 도박 네. 안 해. 네. 그때 고등학교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 네. 라스베가스 가도 이것도 안 앉아. 안 하면 절대 안 해. 뭐 욕 안 해. 담배 뭐가 어려워. 안 하면 안 해. 내가 왜 그러냐면 뭐를 하는 거는 내가 되게 작심 안 독해. 네. 그거 되게 독할 것 같잖아. 뭐 안 하면 안 하잖아. 근데 네. 뭐 운동을 한다 하다 금방 가. 뭐 한다 금방 간다. 뭘 배운다 왠 줄 알아? 그건 귀찮잖아. 안 하는 건 안 귀찮잖아. 안 하는 건데 뭐가 귀찮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안 하면 되는데. 네. 그런 건 참으로 갈 수 있어. 근데 하는 거는 못 하겠어. 귀찮아서. 그래서 독하지가 않아. 네. 그냥 안 하면 되는데 뭐. 그래서 그런 게 좀 나는 예전에 지금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너무 내가 의식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 저런 것도 있어. 너무 오랫동안 내가 가수가 될 거란 생각을 못해서 지금은 더 형은 어떤 때 노래하다가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돼서 네. 이렇게 또 아직도 내가 막 회식하고 몇백만 원 쏘면 내가 어떡하다 이렇게 돈을 벌어서 너무 굶어서 집 나와서 너무 굶고 막 빵 훔쳐먹고 이래갖고 장발장. 장발장이야. 네. 실제로 장발이었고 그래갖고 미안하다. 미안. 그래서 내가 은쳤다 안 훔쳤다 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현실감이 없을 때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내려와서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그냥 그런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사람들 있을 때 공인이라고 뭐 이렇게 친절하고 이거보다는 내려와서 그냥 똑같이 하고 욕 나면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아예 노래를 못할 지경까지 가는 시절이 왔더라고. 그러다가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가 너무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네.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있다고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가. 안녕하십니까. 네, 뭐 이런 거. 거에서 그냥 동생이면 그냥 반말하고 네. 그런 거였지 뭐. 그래서 치사한 거는 안 하는 거. 예를 들어 막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수작을 펴 이런 거 어렸을 때부터 안 했어. 마음에 들면은 나는 너 마음에 드는데 나 괜찮아? 아니 그럼 오케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딱 쿨하게 그냥 그러니까 좀 바보 같아. 작전을 이렇게 여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좀 썸 타고 이제 그런 걸 잘 네. 못해. 그냥 하다가 나 진짜 솔직히 이럴 줄 몰랐는데 나 내 마음 들어봐봐.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
친구잖아. 근데 집에 가면 자꾸 너 생각나고 막 너 만나면 설레고 그리고 어제 나오는데 막 머리가 막 안 되니까 짜증나서 너 만나기 싫은데 이게 너 좋아하는 거 맞지?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 내 마음이 이래. 근데 난 모르겠어. 근데 이게 좋아하는 거 맞는데 이게 불편할 것 같아. 앞으로는 이걸 못 견디겠어 내가. 그러면 너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어서 좀 더 발전이 되면은 만나고 아니면 안 만날게. 와. 막 되게 집에 가서 멋있는데요? 너무 힘들어. 내가. 네. 이러면 다 넘어왔을 것 같은데요? 되게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네. 웃으면서 뭐 오빠나 뭐 훈아 뭐 막 웃어 그러면서 일단 몇 번 더 봐. 나중에 얘기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더라고. 그쵸. 저희 시간 지금 얼마 지났죠?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자 이거 4시간짜리로 가자. 네. 좀 연장할까요? 난 상관없어. 네.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전반전을 우리가 기부랑 패싸움 말고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신곡 홍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안 해. 근데 너네가 나도 오늘 너무 좋은 게 사실 참 이런 게 내가 싫은 게 지금도 하고는 옛날 같으면 안 그러는데 말하고 나서 찝찝한 게 있어. 얘기를 했어야 됐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또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또 뭐라 그러지 않을까? 나 예전에 이런 게 아니었거든. 네. 근데 내가 비밀 하나 고백 하나 알려줄게. 좋아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면 네네. 일단 내가 지금 이렇게 살잖아. 끝까지 이렇게는 안 살 것 같아. 어느 순간 예전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 다시 네. 막 사는 날을 막 그냥 가서 하고 막 하고 네. 끝나서 그게 언제냐면 1,000억 버는 날이야. 오. 그래서 사업을 하자. 형이 지금 네네. 화장품이랑 뭐 AI 이런 거 하는데 한 두세 개 더 할 거야. 근데 그게 수익이 엄청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닌데 네네. 상장을 노리고 있어. 네. 그래서 형은 1조를 벌 거야. 오케이. 좋아요. 4차 산업 1조가 돼. 그러면 음. 일단 한 9천억을 기부를 해. 네. 그래서 결제가동을 만들고 1,000억으로 엄마 50억에서 일단 주변을 다 나는 제일 불편한 게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피 안 섞인 사람까지 해서 한 16명 돼. 네. 그 사람도 원하지 않는데 밴드랑 뭐 이렇게 해서 네, 네, 네. 나한테 어려울 때 의리 지켜준 매니저 뭐 승훈이 뭐 네, 네. 일개미 넌 딱 됐고 너는 한 3억 원 줄게 일개미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게 잘 됐으니까 그냥 욕설 사건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애들 하면은 막 정해놨어. 누나들은 50억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해서 이번 세상 여기까지. 나는 이제 끝나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막 산다는 게 이런 거야. 솔직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 여자를 못 만나는 게 너무 서글픈 게 나 아직도 사랑을 꿈꾸고 뭐 결혼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고 누군가 내가 원한다면 다시 또 한 번만 설레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나타나서 바보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나이 먹으면 더 까다로워져. 그쵸. 참을성이 없어지고 조금만 안 맞아도 내가 굳이 얘랑 근데 한 번만 더 누가 나를 바보로 만들어 주면 근데 지금은 좀만 해도 못 만나는 게 얘를 좋아했다가 이렇게 또 힘들면 일도 힘들어지니까 만나지 말자 포기해 버리는 거야. 네. 근데 아까 그랬잖아. 형은 내가 뭐가 되든 행복할 자신이 있다는 게 진짜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봉사 갔을 때 내가 봐둔 부족이 있어. 네. 거기 원쓰리 아니죠? 아니야. 족장님 딸이 셋인데 진짜 이뻐. 네. 근데 거기는 내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일부 일체 이런 게 아니고 다 같이 원시사회처럼 그냥 하니까 네. 와 그럼 내가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그리고 거기에 뭘 생각해 그냥 돌도끼 만들어서 그냥 사냥해서 그날 먹고 네네. 밤에 기타 치고 놀고 뭐 첫째 족장 첫째 딸이랑 그날은 비나고 둘째 딸 뭐 이렇게 그게 그 문화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또 그러고 그냥 살아다 가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네. 아니면 아까처럼 암스테르담 가서 그냥 뭐 떨이나 때리고 마약이나 하고 그냥 한국 안 오면 되니까 그냥 밤일 밴드 하고 네. 여자 만나서 방탕하게 살고 네네. 거기는 그게 문화니까. 그쵸. 또 한국이랑 또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떨 때리는 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거기는 오히려 예전에는 술을 금지하고 떨을 하는 네네. 합법하는 미국은 자판기로 팔잖아. 네네네. 근데 절대 안 하지 나는 한국에서는. 그쵸. 내가 예전에 외국 살 때도 다운타운 가서 아티스트를 하는데 내가 너무 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방으로 불러서 딱 하는 거 있으면 바로 집으로 와. 절대 안 해 나는. 법을 어기는 것까지 하면서 절대 안 해. 맞죠. 네. 네. 그게 바보 같은 짓인 게 그거 하나 기분 좋으려고 해서 내 근간이 노래를 못 하게 되는데 그쵸. 노래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쵸. 그러니까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 절대 안 끊어. 노래 때문에 끊는 거고 커피도. 네. 내 인생의 유일한 최고의 낙은 미스커피를 마시면서 담배 피는 거.
그게 인생의 쉼표, 마침표, 느낌표야. 물음표. 네. 뭘 하나 하고 아 너무 좋았다. 그게 그렇게 했어야 됐나? 커피 마시고 네. 뭐 잠깐 쉬면서 일 하나 끝났다. 하루에 믹스커피 한 15잔? 네. 담배 한 2가? 네. 중3 때부터 45년. 네. 고등학교 때부터 레시피 30개씩. 네. 나보다 피가 더러운 사람이 없대. 근데 그걸 컵바에 끊었어. 레시피 30개. 네. 그 피의 반이 커피라니까. 네. 그렇네요. 아 근데 동서식품은 진짜 반성해야 돼. 내가 레시피 30개 먹는다는 얘기를 20년 전부터 했으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네. TOP가 원빈이라면 저희 연장선 넘어갈까요? 연장전으로 넘어가시죠 네, 이제. 아예 그러다- 타이밍이 너무 더 많이 남은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오케이. Let's go. 지금 감사합니다. 얼마 됐어? 지금 뭐 1시간 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어쩐지 배가 고프더라. 아, 네. 연장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칙촉 이런 거 없니? 칙촉? 아, 뭐, 배고파. 씨. 먹을 거 없나? 뭐 그거 초코파이 없니? 없는 것 같은데. 야 여기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전으로 넘어가시죠. 가. 감사합니다. 차에 바나나 있어 바나나.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